한민족의 몸 어딘가에는 좌중의 시선을 휘어잡는 어떤 문화적 DNA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100년도 전에 찍힌 한 뱃사공의 사진에서 이런 감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은 1904년도에 한국인 뱃사공 코리안 보트먼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이 사진은 각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보트맨을 배트맨이라고 잘못 보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배트맨이 맞는 것 같다. 저 카리스마를 봐, 저 사람은 쫓겨난 왕족인 게 틀림없어. 내가 여기서 본 사진 중 가장 멋진 사진인 것 같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감탄과 칭찬 일색의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한민족을 일컬어 한의 민족이라고 하죠. 이 한이라는 개념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국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문화권을 형성하였던 중국과 일본의 기록 그 어디에도 한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나마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 하면 원을 들 수 있으나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슬프고 원망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원이라면 이러한 감정을 한민족의 고유한 정서로 승화시킨 것이 한입니다. 얇은 사하이한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의 첫 문장입니다. 애달픈 듯, 초연한 듯, 하지만 가슴속에 절절히 맺혀있는 눅진한 무언가. 한이 담긴 소리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눈을 멀게 한 서편제의 송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가 지닌 그 어떤 감정. 일종의 감정의 발효라고 할까요? 몰아풀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외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말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이 바로 한입니다. 한민족의 정서가 물씬 담겨있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개념이죠. 그리고 원을 한으로 승화시켜낸 이 한민족의 정서는 현대에 이르러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아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꽃피운 그 뿌리라 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 이 한반도의 역사는 찬란한 역사라기보다는 다소 어두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넓지 않은 땅, 국토의 70%가 산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하자원. 애초에 입지 자체가 썩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모든 자원이 풍족한 미국, 땅만 파도 달러가 샘솟는 중동, 무역만 해도 국가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환상적인 입지를 지닌 지중해의 유럽 국가들, 풍족한 관광 자원으로 세계의 휴양지 역할을 하는 동남아, 이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반도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인접 국가의 침략과 수탈은 한반도의 역사 내내 끊이지 않았죠. 특히 일제강점기와 전쟁 분단으로 얼룩졌던 근대는 무수한 슬픔과 좌절을 만든 아픈 역사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역경을 넘어 이렇게까지 훌륭하게 역사를 이끌어온 우리 선조들이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문제는 존재합니다. 경제위기, 낮은 출산율, 팬데믹 등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죠. 하지만 그럼에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 반만년의 한반도 역사 전체를 통틀어 현재가 가장 빛나고 가능성이 넘치는 시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원이 가득하지 않은 시대, 희망과 꿈을 품고 있는 시대. 재료가 달라지면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원을 한으로 승화시키던 한민족의 정서는 이제 희망과 꿈을 다른 무언가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그리고 그 결과에 전 세계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이 폭발적인 반응이 아직까진 우리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온갖 매스컴에서 한류를 떠들어대고 K-팝에 전 세계가 빠져있다고 해도 막상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국제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지요.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너드남이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범생이란 의미의 영어 단어 너드와 남자를 합친 이 용어는 능력있고 잘생겼지만 약간은 소심하면서 스스로는 본인의 가치를 잘 모르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자신감이 넘치는 과거의 전형적인 남성상과는 조금 다르지요. 잘생긴 남자를 좋아한다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게 없지만 흥미로운 점은 본인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은 마치 너드남과 같습니다.
능력 있고 매력적인 한국에 대해 전 세계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엄지를 치켜세우지만 막상 한국인들은 이를 쉽사리 믿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한다고 칭찬해도 콧대가 한없이 높아져 우쭐거리는 기존의 전형적인 스타들에게 질려서일까요? 시종일관 겸손하고 다소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한국인들을 보는 외국인들의 눈은 애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너드남이 인기라 하더라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도 바람직하진 않으니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한 SNS에 K-팝의 세계화는 한국인들이 가장 안 믿는 느낌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단숨에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너도 나도 해외에서 겪었던 신기했던 일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요. 아프리카 시골 구석 구멍가게에서도 K-팝이 나왔다던가 독일의 대도시 미네네 광장 한가운데서 단체로 K-팝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거나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임에도 K-팝을 따라 부른다거나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경험담들이 많습니다. 또한 영화 덕혜옹주를 보며 비혼의 왕자 이우역으로 출연한 배우 고수의 외모에 감탄하던 외국인들은 커뮤니티에 공유된 실제 이우 왕자의 사진을 보고서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저렇게 잘생긴 외모의 왕자님이 실제로 있었다니 하면서 말이죠.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이후 왕자의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는 한편 좋아하는 한류 스타의 전생이었을 것이라며 닮은 사진을 나열해놓은 게시글은 각종 팬클럽에 여러 차례 공유되며 한창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길 마련입니다. 상류층을 동경하는 대중은 상류층의 문화를 향유하길 바라니까요.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각국의 서열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지금 이러한 문화 사대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그토록 흥행하는 것이고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문화 컨텐츠는 거의 소모되지 않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경제 규모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존재감은 경제 규모 순위와 대략적으로 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만 빼고요. 한국만 이런 현상에서 명백히 벗어나 있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한류라는 단어까지 등재되는 것을 보면 K문화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미국 다음 정도에 위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존재조차 알기 어려웠던 제3세계 빈국이었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어느새 문화 황금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이 한국만의 고유한 한민족의 정서와 문화 DNA에서 앞으로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트 이슈였습니다.